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이상훈입니다. 어제가요 여름의 시작인 입하였는데요.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늘도 이른 더위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한낮에 혹시 외출하실 땐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 경제 일면 굿기사입니다. 정권이 바뀌는데 공공기관장을 보니까 250여 명 어색한 동거를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70%가 임기 1년 넘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와 같이 상당 기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 에너지, 부동산, 그다음에 정책금융 등등등 이런 분야인데 새 정부 정책과 뭔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명한 정부가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기 채워야 되는 또 정부가 다르다면 뭔가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빅스텝 시작이다. 빅스텝.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아주 크게 걸었다는 뜻이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그냥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빅스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군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 22년 만에 금리를 가장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연내 두어 차례 더 올릴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금리 역전이 되면은 자본 유출 등등등 굉장한 많은 파장이 있어서 우리도 미국이 올리면 같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전국 최대 뇌관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런 제목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인준 뭔가 연계해서 지금 처리할 듯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다. 뭐 다 간다. 약간 이런 기류로 나오고 있답니다. 좀 더 보죠. 자, 여당에서는요. 총리 인준을 무기로 낙마 1순위로 한동훈 후보자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다. 너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9일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정면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한눈으로 좀 봐주세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이요. 사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가요. 어린이날 발 디딜 틈 없는 에버랜드. 그렇죠. 뭐 무슨 이런 어린이날 때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건데 지난해는 여기 텅텅 비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이렇게 빽빽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홀가분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놀이기구 타려고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자리에는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큼지막하게 글씨가 써 있죠? 다 오른답니다. 요즘에요, 밖에 나가보면요, 뭘 사고 어디 식당을 가면 왜 이렇게 올랐지? 그리고요, 많은 경우에 식당 메뉴판에 이렇게 가격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올린 겁니다, 다. 옛날 표 잊어주세요. 새로운 가격으로 봐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다 오른다인데요.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죠.
치킨도 피자값도 9% 껑충이다. 실감하시죠? 어제 더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외식 겁난다. 외식 물가 상승률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국제 식용유가 급등에 더 오를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국제입니다. 국제. 나라 밖에서 다 올라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먹거리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에요. 원자재 등등등 거의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요. 그리고요. 이에 따라서 영화, 놀이공원 요금도 올라 부담이다. 앞서서 놀이공원 하나 사진 소개드렸는데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어제 그 장소에서요. 다 오른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자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그리고 지난 4일 미국에서 조치가 있었죠. 금리 빅스텝 시대 서막을 올렸다는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자, 이게 기준금리예요. 모든 금리 상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대출할 때, 뭐 예금할 때 다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0.5%를 올렸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이 빨간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2019년서부터 좀 보여주거든요. 2.5% 정도였죠. 그 이후에 이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요인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낮췄어요. 경기를 살리러. 그래서 쭉 떨어지죠. 그래서 거의 0에 접근한 기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쭉쭉쭉. 그래서 최대 1%까지 올린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범위로 금리를 정해주거든요. 0.75에서 1% 이 사이. 자, 우리나라도요.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회색으로 돼 있습니다. 높았다가 내려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립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은요. 1.5%인데 미국보다 좀 높죠. 이 상태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내달부터 보유자산을 줄이고 공격적인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더 몇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0.75%포인트, 이거는 0.5보다 더 크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올린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자,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잘 아시는 분을 좀 전화로 연결하겠는데요. 추동훈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요. 자, 추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예. 자, 일단 금리가 0.5%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빅스텝이라 표현되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요. 왜 올린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금리를 올린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는 시계 제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실업률 증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네. 유동성 확대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압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코로나로 흔들린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부담이 정책 당국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다 보니까 이를 좀 더 발빠르고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25bp가 아닌 50bp를 한꺼번에 올리는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돈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반대로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뭔가 쓰거나 투자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의 고민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더 시급한 현안이 바로 이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칫 더 방치하다가는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전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리를 신속하게 올림과 동시에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라는 정책 당국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되지만 급한 불, 이거 물가 잡는 게 급한 불이다. 여기에 좀 중점을 뒀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이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 날, 그리고 어제까지 뭐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 금리 관련 발표가 있는 4일은 주식시장이 오히려 올랐어요, 많이. 그리고 어제 간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열렸는데 큰 폭으로 떨어져서 3% 넘게 하락을 했어요. 널찍인데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현상은?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많은 지수들이나 기대감이나 실망감이 선반영되는 좀 성향이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4일에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이유, 바로 시장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이제 의사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예상했던 게 반응인데요.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대로?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숫자가 나오니 그러면은 그러한 불안감은 미리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상대로 했으니 지수들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바로 다음 날인 5일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투자 심리 지수라고 부를 수 있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예. 그다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지표로 형성되는데요. 예. 이런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또 이날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주간 단위로 20만 건이 나오면서 20만 건이 안 되었던 연초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며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예. 이런 지표들이 나온 것들과 심리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오늘 주식 시장이 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뭔가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가, 하는 것 같은 모습.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요. 아무튼 오늘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그리고요, 주동훈 특파원 기사가 몇 가지 좀 준비되어 있는데 기사 먼저 소개하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에요.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지나. 그러니까 미국이 큰 폭으로 올렸어요.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달에 0.25%포인트 인상의 무게. 그러니까 미국만큼 아니지만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뭘 걱정하냐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걸 걱정한대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좀 높거든요. 근데 미국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역전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빅스텝이 몰고 올 3고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3고요.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우리나라도 올릴 것 같다는 거. 그리고 환율도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이미 계속 뛰고 있고요. 그중에서 환율하면 이게 수출 수입과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이 걱정이 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동 특파원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그리고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우리 당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결국에 코로나로 촉발됐던 이제 양적 완화 기조를 어떤 나라가 먼저 다시 양적 긴축 입장으로 바꾸느냐는 시간 싸움의 문제였습니다. 예. 일단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가 상승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2차례가량 더 50bp 상승을 연준이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아마 한국 역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기보단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책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우리나라도 금리 앞으로 더 오른다는 건 이게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요, 지금 환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금리와 환율이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관계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이거는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고 예.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엔화라든지 원화 등 미국 달러화 강세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미리 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로 인해 선 반영되어 있었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는 지금 달러화 강세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엔 문제는 이제 빅스텝 이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얼마나 가파르고 빠르게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가느냐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측면에서 물가 상승을 나누어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 환율 상승이 가진 양면적인 모습을 감안한다면은 예. 이제 뭐 수입적인 측면에서의 좀 부담이 수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 때 뭐 좋은 값에 뭐 경쟁력이 가격이 싸지니까 좋긴 한데 외국에서 물건을 들을 때는 또 비싸게 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래서 물가를 장악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오늘 좀 많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